미국인들은 배달 음식을 사랑합니다. 피자, 중국 음식, 햄버거까지 다양한 메뉴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배달 가능 시간은 보통 오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문 후 평균 45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배달비는 최소 $5에서 $10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정이 넘으면 거의 모든 가게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새벽 2시가 되어도, 심지어 새벽 4시라도 뜨끈한 음식이 집 앞에 도착하는 나라. 배달비는 거의 무료에 가깝고, 주문 후 20분이면 음식이 도착하는 나라. 심지어 앱 하나로 수백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말이죠.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여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하다면 배달원들은 언제 자는 건데?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 그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친구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한 달 정도 놀러 가기로 했죠. 그냥 구경이나 하고 올게. 뭐 특별한 건 없겠지. 하지만 그녀가 한국의 밤을 경험하는 순간 그녀의 상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도시의 밤은 잠드는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밤은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께 저 지금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어요. 진짜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제 친구 수진이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놀러 왔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수진이도 과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고요. 그러다 자정이 넘어서 배가 고파졌어요. 저는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카고에서도 이 시간이면 모든 가게 문 닫잖아요.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사 먹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치킨 시킬까? 전 웃어버렸어요. 지금 몇 시인데? 새벽 1시야. 무슨 치킨을 시켜? 근데 수진이는 진지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언니, 여기 한국이야. 치킨은 24시간 가능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습니다. 수진이가 앱을 보여줬는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치킨집이 떠 있었어요. 그것도 다 영업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지금 주문하면 정말 와? 응, 20분이면 와. 20분이요? 시카고에서는 낮에 주문해도 45분은 걸리는데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수진이가 주문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앱에서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고 끝이었어요. 신용카드 번호 입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2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수진이를 봤어요. 벌써? 수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문을 열었고 배달원이 따끈따끈한 치킨 2마리와 맥주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죠. 치킨을 뜯어보니 정말 갓 튀긴 것처럼 바삭했습니다. 전혀 눅눅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배달 음식 시키면 보통 좀 식어 있거나 눅눅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맛도 엄청났어요. 양념도 맛있고 튀김옷도 바삭하고. 저는 감탄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거 배달비 얼마야? 1,000원? 우리 돈으로 $1도 안 돼. $1요? 시카고에서는 배달비만 최소 $5는 하는데요. 그것도 팁은 별도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어?
이 시간에 배달하는데? 수진이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했다고요. 거의 모든 음식점이 배달을 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서비스가 점점 좋아진 거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달을 너무 자주 시켜서 배달원들도 많고 시스템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치킨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여기선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낮에 수진이와 함께 나갔는데 거리를 걷다 보니 배달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여러 색깔의 배달 가방을 메고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들.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배달원이야? 응, 한국은 배달이 진짜 중요한 산업이야. 배달원들도 엄청 많고 경쟁도 치열해. 저는 신기해서 배달 앱을 한번 열어봤어요. 수진이 휴대폰으로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치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피자, 중국 음식, 한식, 일식, 분식, 야식,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카테고리만 수십 개였어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마다 수백 개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평점도 다 보이고 리뷰도 다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지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배달이 아니라 완전히 시스템화된 산업이었어요. 저는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미래 같아. 미국에도 배달 앱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야. 가게도 적고 배달비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선 거의 모든 걸 배달시킬 수 있어. 아이스크림도 되고 꽃도 되고 심지어 약도 배달돼. 약도 배달된다고요? 저는 더 놀랐습니다. 약국도 배달을 해? 응, 처방전만 있으면 돼.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약을 집으로 배달해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약을 받으려면 직접 약국에 가야 하는데 여기선 그것마저 배달이 되다니요. 저녁에 수진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번엔 족발이랑 보쌈이었어요. 주문하고 30분 만에 도착했는데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4명이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자주 배달시켜 먹어? 친구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거의 매일. 한국 사람들은 배달 음식 진짜 많이 시켜 먹어요. 요리하는 것보다 편하고 빠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달은 그냥 가끔 시켜 먹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일부라는 거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시키니까 시스템이 발달한 거고, 시스템이 발달하니까 더 편리해지고, 더 편리해지니까 더 많이 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며칠 후, 저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배달을 시켜봤어요. 수진이가 가르쳐 준 대로 앱을 열고 메뉴를 골랐습니다. 이번엔 짜장면이었어요. 중국 음식이 먹고 싶었거든요. 주문하고 나니 실시간으로 조리 중이라고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15분 후 배달 출발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지도를 보니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이건 정말 신기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지도만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요.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이 짜장면을 건네줬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짜장면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면도 쫄깃하고 소스도 진했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중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그날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요리하기 귀찮은 날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외롭지 않게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수진이와 함께 새벽 2시에 또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번엔 떡볶이랑 순대였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올까? 수진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언니, 여기선 새벽 4시에도 와. 그리고 정말로 25분 후에 떡볶이가 도착했습니다. 따끈따끈하게요.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밤은 정말 잠들지 않는구나. 아니, 잠들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미국에서는 자정만 넘으면 거리가 텅 비고 가게 문이 다 닫고 조용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밤은 자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활동하고 가게가 열려 있고 배달이 되고 도시가 살아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선 자정 넘어서 치킨 시킬 수 있어. 20분 만에 와. 진짜야.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저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시계가 보이는 사진이랑 치킨 사진을요. 그제야 친구들이 믿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배달 문화를 수십 년간 발전시켜 왔고, 기술도 투자하고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배달원들을 위한 인프라도 갖췄고요. 미국은 아직도 배달을 특별한 서비스로 생각하지만 한국은 이미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한 달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 떠나기 싫어. 치킨 못 시켜 먹는 게 제일 슬플 것 같아.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미국 가서도 배달 앱 쓸 수 있잖아.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고 선택지도 적고.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안이었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친구였고, 요리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국에서 배달의 마법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밤은 조용하지만 한국의 밤은 움직인다는 걸요. 이곳에서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